QLD랑 TQQQ 들고 계신 분들, 계좌가 깨지는 진짜 이유는 하락장이 아니라 중산층이 배운 방식대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남는 돈은 통장에 쌓아두고 위험해 보이면 멈추는 그 습관이요. 이 습관이 평범한 시절에는 안전이었는데 지금은 자산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이 됐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현금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돈을 들고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저축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히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더 키우는 열심히로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세차, 세가전, 과한 구독, 과한 대출, 결국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고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피로감입니다. QLD와 TQQQ는 이 게임에서 엄청난 무기처럼 보입니다.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상승장에서는 빨리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기는 사용법이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QLD, TQQQ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채처럼 작동합니다. 이유는 상품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레버리지로 부자가 되는 공식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눈, 돈을 공부하는 습관, 좋은 부채를 쓰는 감각,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 혼자 하지 않는 네트워크. 이 5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야 합니다. 하나만 잘하면 중간에서 꼭 미끄러집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채처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내릴 때는 겁나서 팔고 다시 오르면 추격 매수하고 또 흔들리면 손절합니다. 이건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감정의 파도에 월급을 갈아넣는 소비입니다. 자산은 내 통장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감정으로 굴리면 자산이 아니라 내 멘탈을 갉아먹는 부채가 됩니다. 이 차이를 바꾸는 첫 스위치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격을 기준으로 삽니다. 싸 보이면 사고 비싸 보이면 팝니다. 하지만 부자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구조라는 건 결국 2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걸 사는지, 언제까지 들고 가는지. QLD, TQQQ는 이 2문장이 없으면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는 금융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학위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2배를 추종하고 TQQQ는 3배를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이 하루 단위로 목표 배수를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승장에서 복리처럼 잘 붙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큰 구간이나 횡보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성과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QLD, TQQQ는 그냥 사서 있는 방식만으로는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유리해집니다. 규칙은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상승을 먹되 하락을 견딜 수 있는 크기만 들고 간다. 이걸 현실화하려면 포지션을 쪼개야 합니다. 한 방에 들어가면 한 방에 흔들립니다. 분할은 단순히 매수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을 분산시키는 장치입니다. 레버리지는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이 꺾이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면 수익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채와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채는 무조건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나쁜 부채는 내 소비를 늘리는 부채입니다. 좋은 부채는 내 자산을 키우는 부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부채를 소비에 쓰고 자산은 현금으로만 사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안 나옵니다. 물론 레버리지 투자의 빚을 얻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TQQQ를 크게 담는 방식은 상승장에는 통할지 몰라도 하락장 한 번에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부채는 금리가 낮고 기간이 길고 내가 감당 가능한 구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좋은 부채가 아닙니다. 세금은 공포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정부가 장려하는 방향에는 항상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주택, 어떤 시대에는 산업, 어떤 시대에는 에너지, 어떤 시대에는 기술. 이게 바뀌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는 감정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 바뀌는 게임을 읽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투자자는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뀌는 규칙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QLD, TQQQ는 배당이 중심이 아니라 성장 중심입니다. 즉, 내 계좌가 커지는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생활비를 커버하는 현금 흐름은 약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돈을 불리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현금 흐름 엔진을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매매로만 돈을 벌어야 하고 그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결국 지치면 실수합니다. 현금 흐름 엔진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겹 구조입니다. 하나는 성장 엔진, QLD, TQQQ 같은 것. 다른 하나는 방어 엔진,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방어 엔진이 있으면 하락장에서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으면 레버리지의 가장 큰 적인 중간 포기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로 망하는 이유는 하락 때문이 아니라 하락 중에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매수의 계절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돈의 역할을 나누셔야 합니다. 생활비는 생활비입니다. 비상금은 비상금입니다. 투자금은 투자금입니다. 이걸 섞는 순간 투자는 감정이 됩니다. 감정이 되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 다음 투자금 안에서도 역할을 나눕니다. 당장 쓰지 않는 장기자금, 기회가 왔을 때 쓰는 대기자금, 그리고 매달 자동으로 들어가는 적립자금. 여기서 핵심은 대기자금입니다. 사람들은 상승장에는 용감하고 하락장에는 비겁합니다. 대기자금은 하락장에서 용감해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대기자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반등한 뒤에 따라 들어가고 또 흔들리면 흔들립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QLD, TQQQ를 들고 있어도 계좌는 커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와 팀입니다. 투자도 결국 팀 스포츠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사람일수록 극단으로 갑니다.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보수적이거나 시장은 그 극단을 항상 한 번씩 벌줍니다. 그래서 시야를 교정해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멘토, 동료, 혹은 최소한 체크리스트. 오늘 내가 매수하는 이유가 규칙에 맞는지, 내가 팔고 싶은 이유가 공포인지 이걸 확인해주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면 그날 감정이 나를 이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럼 지금 QLD를 사도 되나요?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하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방향은 좋은 쪽으로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언제 사야 하냐만 물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운영하냐를 묻고 계십니다. 지금 QLD를 사도 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꼭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정한 기간 안에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올인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시장이 흔들릴 때 추가로 살 수 있는 여유를 남기고 반대로 급등했을 때 일부를 줄여서 방어 엔진으로 옮기는 방식. 이런 구조면 지금이든 다음 달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내가 계속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TQQQ가 너무 위험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TQQQ 자체가 아니라 TQQQ를 내 인생 전체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내 계좌가 TQQQ 한 종목으로만 구성되면 내 감정도 한 종목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반대로 포지션을 적절히 나누고 방어 엔진을 붙이고 매수와 매도의 규칙을 정해두면 TQQQ는 위험한 폭탄이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자동차의 터보 같은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죽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으면 빨리 갑니다. 하락이 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는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락 시나리오를 미리 써두셔야 합니다. 하락하면 더 사는 사람, 하락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하락하면 파는 사람. 이 세 부류 중에서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쪽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가장 바닥 근처에서 팔고 가장 꼭대기 근처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능을 이기는 방법은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본능이 작동하기 전에 규칙을 적어두는 겁니다. 저는 QLD, TQQQ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산층 교과서의 종착지는 안정인데 그 안정은 종종 정체로 끝납니다. 반대로 부의 공식은 성장인데 그 성장은 규칙과 구조 위에서만 지속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내 돈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뀔 건가요? QLD, TQQQ는 그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구를 도구답게 쓰는 사람에게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자산을 늘리는 행동인지 부채를 늘리는 행동인지 매번 구분하는 겁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게 규칙에 맞는지 확인하고 팔고 싶을 때는 가격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유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항상 다음 기회를 위한 대기 자금을 남기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QLD TQQQ는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게임이 아니라 중산층이 탈출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